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박사 3년 차인 유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올해 트리플 AI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이고요. 제목은 네트워크 리캐스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 발표 전에 간략하게 저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저는 포항공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에서 지금 석사 박사 통합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최기영 교수님으로 원래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아서 하드웨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 아래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제 딥러닝이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요즘 하드웨어 하는 사람도 이제 딥러닝을 하고 딥러닝 하드웨어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 옵티미제이션 이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심 분야는 이제 저는 하드웨어 프렌들리 딥러닝 알고리즘 옵티미제이션 쪽을 메인 포커스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딥러닝을 가속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하드웨어 설계 쪽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 논문들을 먼저 많이 낸 상황이고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논문들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머신러닝 쪽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간단하게 related work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한 네트워크 리퀘스팅 방법, 그리고 학습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related work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인텔 스카이레이크 아키텍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CPU 아키텍처죠. 그래서 ALU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PU 아키텍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이나 이제 인퍼런스를 가속하기 위해 텐서코어도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계나 이제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딥러닝 이제 인퍼런스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은 TPU와 같은 딥러닝 트레이닝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건 디안나오 아키텍처라는 것으로 약간 딥러닝 엑셀러레이터 약간 시초 같은 느낌의 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딥러닝이 이제 기존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제 맥 멀티플리케이션이 많은 연산을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멀티플리케이션을 많이 연산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논문이 디안나오 논문이고 이제 이거를 출발로 이제 뭐 요즘은 웨이트 프루닝이나 뭐 렐루를 쓰는 경우에 제로 액티베이션이 나오고 그런 이제 현상들을 많이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해서 제로 액티베이션을 이제 연산을 스킵하는 방법 그리고 제로 액티베이션인 경우에는 메모리도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서 이제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그 좋은 컨퍼런스의 논문들은 이제 제로가 될 녀석의 이제 캔디데이트를 미리 예측하고 제로가 될 거면 연산을 그만두자 이런 식의 아키텍처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왼쪽 그림은 올해 아이클리어에 나온 이제 빅리틀 아키텍처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큰 레졸루션의 이미지와 작은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같이 보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서버형 이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아키텍처는 이제 셔플렛 버전 2로 이거는 모바일 타겟에 맞게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줄이고 최대한 옵티마이즈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라이트 웨이트나 라이트 컴퓨테이션 CNN 아키텍처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웨이트를 가진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큰 네트워크가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큰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압축을 시키자라는 컴프레션 메소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씬넷이라는 이제 페이퍼의 이제 학습 컴프레션 방법인데 그 중요하지 않은 필터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네트워크를 압축시킬 수 있다라는
네트워크 프루닝 베이스드의 컴프레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되고 있는 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애초에 더 작은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이제 미리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의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웃풋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더 높은 이제 인식률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이 되는데 그중 한 가지를 소개드리면 이제 딥 뮤추얼 러닝이라고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서로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주면 이제 두 네트워크가 다 이제 서로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딥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쉘로우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사용하자. 그 방법은 이제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제 네트워크 리퀘스팅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간략한 이제 컨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기존에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그 중에 어떤 특정 이제 블락,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레지듀얼 블락이나 댄스 블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된 블락을 그 모사할 수 있는 타겟 블락을 학습시켜서 교체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겟 블락은 이제 소스 블락에 이제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을 모사해서 충분히 모사하면 이제 소스 블락을 대체할 수 있고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컨볼루셔널 블락이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왼쪽과 같이 덴스넷 네트워크가 있을 때 어떤 특정 블락을 랜덤이라기보다는 원하는 블락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이 이그젠플에서는 레지듀얼 블락으로 치환을 하고 싶어서 레지듀얼 블락을 하나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이 끝난 후에 이제 레지듀얼 블락이 충분히 덴스넷 블락을 묘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덴스 블락을 레지듀얼 블락으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치환을 한 후에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태스크에 인풋을 넣어줬을 때 기존과 흡사한 이제 아웃풋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지듀얼 블락의 아웃풋이 덴스 블락을 충분히 모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그젠플에서는 레지듀얼 블락으로 치환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블락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이제 논문에는 이제 덴스 블락, 레지 블락, 컨볼루션 블락 세 가지를 실험을 하였는데 논문 작업 이후에 저희가 실험한 결과로는 뭐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등등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덴스 블락을 이제 똑같은 덴스 블락 혹은 레지듀얼 블락, 컨볼루션 블락으로 치환할 수 있고 레지듀얼 블락과 컨볼루션 블락도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치환이 가능해서 전체 디렉션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러리 소스 블락을 아비트러리 타겟 블락으로 치환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논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블락을 선택해서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부가 치환된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고 전부가 치환된 아키텍처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치환된 아키텍처를 저희는 믹스드 아키텍처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로 하였고 믹스드 아키텍처 네트워크의 장점은 이제 두 가지의 어드밴티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덴스넷이 이제 제시가 되었을 때 레지듀얼 넷보다 파라미터 수가 3분의 1이고 컴퓨테이션도 3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덴스넷은 피처맵 리유즈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액세스가 상당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가 많은 부분은 메모리 액세스가 적은 블락을 사용하고 이제 파라미터가 많은 뒷부분에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탑 레이어 쪽으로 갈수록 파라미터가 많다고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제시를 하는데 파라미터가 많은 부분은 이제 덴스 블락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리퀘스팅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학습 방법은 아직 간략하게만 설명드린 상황이라 학습 방법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이번 출발은 블락 단위. 네, 맞습니다. 디스틸레이션보다 약간 제너럴레이즈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은
하고 나중에 비교도 보여드릴 건데 그거에 대비 장점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아비트러리 소스 블락에서 아비트러리 타겟 블락으로 이제 리퀘스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비트러리라는 것은 블락 타입뿐만 아니라 이제 블락의 아웃풋 디멘전도 아비트러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제너럴한 이제 케이스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이그젬플처럼 이제 아웃풋 피처맵 디멘전이 줄어드는 케이스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이제 모사할 수 있도록 학습이 힘듭니다.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다음 블락을 가져와서 새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 블락의 액티베이션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십니다. 이 학습을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아웃라이어의 페널티를 더 크게 주기 위해서 MSE 로스를 사용하였고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앞쪽 이제 왼쪽 이제 256 디멘전에서 피처를 많이 뽑는데 거기서 리던던트한 피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루닝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임포턴트한 피처를 뽑을 수 있으면 그 적은 수의 피처로도 그 다음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적은 피처를 앞에서 뽑더라도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중요한 필터들이 주로 남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정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시켰고 그 가정이 맞는지는 뒤에서 다시 실험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앞쪽 바텀 레이어 쪽부터 시퀀셜하게 리퀘스팅하는 방법을 적용하십니다. 그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 첫 댄스 블락을 컨볼루션 블락으로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 블락들을 가져다가 붙여놓고 이제 MSE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블락을 치환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 방식을 반복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패스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종류의 블락을 사용하더라도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백 프로파게이션이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디언트 패스가 상당히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방식은 이제 첫 번째 블락을 트레이닝할 때도 두 번째 블락 어떤 블락을 트레이닝할 때도 그레디언트 패스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제 잘 학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레이어들 픽스인가요? 저희가 한 방식에서는 픽스를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타입이 바뀌거나 이제 캐패시티가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것을 모산하지만 충분히 완전히 동일하게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쇄시켜 주고자 앞쪽 레이어도 같이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인투이션으로는 이제 앞쪽 전부를 학습시킬 필요는 없고 두세 개 정도만 학습시켜도 괜찮다라고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스는 그러니까 티처는 항상 댄스넷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댄스넷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티처? 뒤에 논문에서는 댄스넷도 사용하고 레지넷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실제 논문에는 와이드 레지넷도 있고 VGG 아키텍처 그리고 레지넷, 댄스넷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댄스넷을 골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댄스넷을 골랐던 이유는 이제 사실 제일 처음 골랐던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레지넷 같은 걸 위주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 이제 댄스넷 같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도 좀 제대로 되는지 검증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추가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댄스넷이 많이 쓰이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던 시절에 연구가 출발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시퀀셜 리퀘스팅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태스크에 좀 더 원래 오리지널 태스크에 따라갈 수 있도록 파인 튜닝 과정을 저희가 다른 디스틸레이션 메소드와 비슷하게 추가하였고 이때 저희는 MSE 로스를 사용하여 로짓의 이제 격차를 줄여주는 로스와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여 이제 오리지널 태스크에 맞게 학습하는 두 로스를 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필터 리덕션,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그리고 GPU에서 얼마나 스피드업이 되는지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로 필터 리덕션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필터 수가 줄어드는데 이제 적은 수의 필터로도 충분히 다음 레이어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면 그럼 이 앞쪽 줄어든 필터는 충분히 이제 이펙티브한 필터만 남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블락으로 이제 리캐스팅을 하되 이제 필터 수를 더 작게 만드는 형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비주얼라이즈를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렉슨에서 첫 번째 레이어를 비주얼라이즈 했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 파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피처를 뽑는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거의 의미 없는 피처들을 뽑는 필터고,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이제 상당히 비슷한 피처를 뽑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리캐스팅한 결과가 오른쪽 이제 필터셋이 리캐스팅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파란색 필터의 경우에는 다 제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필터도 상당 부분이 이제 사라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프루닝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제 파란색 필터를 제거하기엔 용이하나 이제 빨간색과 같이 이제 비슷한 종류의 필터를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매저할 것이냐라는 크라이테리아도 필요하고, 이제 매저하는데 컴퓨테이션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코스트가 큰 오퍼레이션인데, 저희 방법은 그거를 이제 매저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찾아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백프로파게이션이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딥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패스가 길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레지넷 같은 이제 쇼컷 패스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쇼컷 패스가 없는 이제 네트워크로 치환을 할 때 그레디언트 패스가 짧아지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레지넷 56단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레지넷 56단을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29개 있는 컨볼루셔널 넷으로 이제 치환을 하였고, 동일한 네트워크를 백프로파게이션과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시파10과 시파100 모두에서 이제 기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백프로파게이션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기존 원래 제시했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힌튼이 했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비슷한 이제 티처의 이제 비헤이비어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과 흡사한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갖는 것으로 보아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완화할 수 있어서 그렇게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GPU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제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레지넷과 덴스넷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멀티플리케이션 수가 덴스넷이 훨씬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인퍼런스 타임을 GPU에서 측정을 했을 때 멀티플리케이션 작은데도 불구하고 덴스넷이 더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레지넷 34단과 50단을 비교해 보시면 멀티플리케이션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제 오른쪽 인퍼런스 타임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일어난 현상인지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이제 피처 맵, 저희는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불렀는데, 액티베이션 로드가 이제 메모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메모리 로드가 훨씬 덴스넷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테이션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메모리 액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컴프레션을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이제 액셀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데서 출발해서 이제 이 그림과 같이 리캐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덴스넷은 피처 리유즈가 레지넷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레지넷으로 이제 피처 리유즈를 많이 하는 곳을 치환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메모리 액세스가 적어지게 돼서 빨라질 수 있고, 레지넷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액셀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미지넷에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미지넷에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크게 이제 레지넷 56과 덴스넷 121, 그러니까 121단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이제 레지넷은 이제 컨볼루셔널 블락으로 치환을 하였고, 덴스넷은 레지듀얼 블락으로 치환을 하였습니다. 덴스넷의 경우에 베이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레지넷에서 주로 쓰이는 바틀렉 블락이 아닌 기본적인 레지듀얼 블락으로 치환했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레지넷 결과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로우를 보시면 이제 리퀘스팅 C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컨볼루션을 블락으로 채워낸 결과고 그때 2.9배의 인퍼런스 타임 리덕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엄청나게 빨라지지만 이제 애큐러시 로스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컨볼루셔널 블락이 캐패시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치환하게 될 경우 이제 인퍼런스 타임 리덕션 대비 애큐러시 로스가 상당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믹스드 아키텍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캐패시티가 충분히 커야 될 이제 파라미터가 충분히 많아서 피처를 다양하게 뽑아야 될 뒷부분에 레지듀얼 블락을 남기고 그다음 앞부분이 이제 액티베이션 로드 메모리 액세스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컨볼루션 블락으로 치환해서 이제 컴프레션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게 세 번째 로우의 결과고 이때도 2.1배 엄청난 이제 프리비어스 워크와 비교했을 때 더 확실히 큰 인퍼런스 타임 리덕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애큐러시 로스도 이제 기존 두 번째 로우 대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덴스넷의 경우에도 전부 다 레지듀얼 블락으로 치환했을 때 1.4배 인퍼런스 타임 리덕션을 도달하였고 이제 믹스드 아키텍처 사용했을 때 1.3배 리덕션 그리고 애큐러시 로스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비어스 웍과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프루닝 베이스드 프리비어스 웍들은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필터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 아키텍처 자체를 이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바이온 컨볼루션에서 상당한 양의 이제 피처를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 저장하고 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프루닝을 하더라도 인퍼런스 타임 리덕션이 실제로는 이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프루닝 베이스드 한계가 있고 이제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비어스 웍과 비교한 결과인데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이제 레지넷 50단에 대한 결과고 두 번째는 VG16에 대한 결과입니다. 레지넷 50단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시면 프리비어스 웍이 이제 파라미터 수와 멀티플리케이션은 저희 거보다 훨씬 줄인 반면에 이제 액추얼 스피드업은 저희 값이 한참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액세스가 아직도 이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고 저희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나 파라미터보다 액티베이션 액세스, 메모리 액세스를 줄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인퍼런스 타임 리덕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애큐러시를 비교해 보시면 저희는 이제 6% 탑1에서 6% 이상 이제 훨씬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VGJ 결과에서 보시면 저희가 실험한 결과가 파라미터와 멀티플리케이션 모두 프리비어스 웍 대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액추얼 스피드업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퍼런스 애큐러시 또한 프리비어스 웍 대비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다른 타입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변환했을 때 트레이닝하는 방법으로 시퀀셜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효과를 이제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어떠한 타입의 아키텍처로 치환하더라도 학습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제 리던던트한 중복되는 필터를 제거하는데도 효율적이었고 실제로 인퍼런스 타임을 가속화하는데 인퍼런스를 가속화하는데도 프리비어스 웍 대비 상당히 효율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레지넷 50단에서 이미지넷 결과는 이제 프리비어스 웍보다 훨씬 더 빠른 2.1배의 인퍼런스 타임 리덕션을 도달하였고 그다음에 VGG에서는 3.2배의 리덕션을 도달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가 트레인 되게 좋은 백본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으면 네네. 좋을 텐데 네네. 근데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하다가 네.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작은 모델을 만든다든가 뭐 심지어 작은 모델도 네. 이미진에 풀 프리트레이닝 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런 점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좀 나름 장점이 있는 연구인데 네.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시퀀셜하게 이렇게 블락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확실히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트레이닝 관점에서 버짓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네. 정해져 있을 때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약간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트레이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논문에는 기재하였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레지넷 56단과 댄스넷 121단에 대해서 트레이닝 타임을 이제 기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이제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락 수가 많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이제 추가적인 시간이 드는 걸 확인하였는데 이제 애큐러시 측면에서 제 기억으로 한 2, 3%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애큐러시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레지듀얼 블락과 댄스 블락으로 믹스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댄스 블락은 블락이 많아봤자 4개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짧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대비 훨씬 더 짧은 트레이닝 타임이 들었고 그리고 애큐러시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레디언트 베리싱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딥한 경우에는 애큐러시를 올릴 수 있고 짧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퍼런스 트레이닝 타임이 줄어드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튜던트가 좀 작은 모델에 대해서도 해보셨나요? 모바일 앱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이후에 그냥 테스트용으로 이제 해봤는데 이제 학습이 잘 되는 건 확인하는데 다양한 이제 캔디데이트를 두고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비교는 해보지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이후 추가로 했던 실험에서는 이제 레지넷을 모바일넷으로 바꿨을 때 이제 모바일넷 티처보다 레지넷 티처에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결과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네. 잘못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그러니까 이미지 내시드 사이퍼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위주로 이렇게 리포팅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받아가지고 다른 테스트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저기 디텍션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런 쪽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쪽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는데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뭐 디스틸레이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임프루브된 버전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이제 비헤이비어를 잘 따라간다라고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로스를 MSE를 사용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네. 다른 로스를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MS를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MSE를 했던 이유는 이제 액티베이션 피처맵에서 이제 갑자기 값이 큰 아웃라이어들이 발생을 하는데 걔네들에 좀 더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MSE 로스를 사용하였고 실제 L1 로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결과가 더 좋은 걸 얻어서 저거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